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융 관련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혁신금융 정부가 플레이어로 나서지 않아야 성공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중소 중견기업이 앞으로 3년간 100조 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25%로 인하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혁신기업 금융지원 정부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혁신벤처 키우려면 대출 완화 이전에 규제 완화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자유화 조치가 모자라서 또 혁신금융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추가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서 완전히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 자유화 조치로 이 금융 스타일은 강화됐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금융 거품과 금융 권력 집중을 통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본주의 위기, 금융위기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위기도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결 재심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여순사건 재심과 갈수록 더 걱정되는 역사의 정치화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21일 1948년 10월 발생한 여순사건의 피해 민간인에 대해 71년 만에 재심 재판 개시를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정치 정점화다, 역사의 정치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당시 무고한 양미를 학살한 사건에 대해 재심이 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재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 법, 민변, 헌재도 청와대 출장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할 권리 범위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특정한 학회 출신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재판거래를 하거나 위법한 판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것이 문제인 것이죠.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홍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경제실상 제대로 보고하고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신뢰를 쌓지 못하는 경제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가게나 정부를 배제한 자본을 말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글로벌 대기업과 재벌 대기업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이 불편하고 싫은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서해 도발로 순국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참가면 뭐 좋겠죠. 그러나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참가하는 것이 문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을 아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판적 사설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기업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데 누가 한국에서 기업하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57가구 주민의 송전탑 반대로 4년간 지연되었는데 결국 삼성이 750억 원의 급행료를 지불했다 라는 사례와 그 외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재벌 대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수의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발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환경 및 일반 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발생시키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 등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평택에 건설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매출액이라든가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공장 가동 이후에 알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영의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공장의 매출액이라든가 이익 규모는 천문학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50억 원의 이 급행 마치 지불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 기업을 대하는 자세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을 위해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기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국가나 아니면 주변 주민들이 다 책임져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그런 손익계산이 분명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미국 첨단 경비함 국가정보국장 출연의 의미 직시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에는 진정성 있는 핵포기만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얻어낼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미국 비핵화 입장차도 모르는 외교장관 당장 바꿔야 한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북핵 폐기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종전선언 등 빅딜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그것이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하는 것은 양자 간의 협상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진정성 있는, 그러니까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폐기만을 전제로 해서는 이런 협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진정성 있는 자세, 북한의 핵폐기와 협상에서 교환할 수 있는 미국의 협상안이, 진정성 있는 협상안이 제시되는 것, 이것은 마찬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입장의 차이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피해 보상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인천 상륙작전 피해 보상하라니 임진왜란도 할 건가,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인천시 의회가 월미도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월미도 주민 피해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 피해는 전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이고, 그래서 월미도 주민만 피해 보상을 해주게 되면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적 신조로 과거를 소환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다, 이런 비판을 덧붙이고 있네요. 형평성 문제를 당연히 고려해야죠. 그러나 무고한 희생과 피해에 대해 보상을 심의하는 것이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71년 전 여순 사건의 경우에도 무고한 희생을 당한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 재심을 대부분이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문제는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피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피해당한 사람들,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들에 의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청산 없는 미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의하게 바라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사고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학생, 동문, 주민 모두 반대하는 전북 도교육감의 자사고 죽이기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자사고 등 학교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 내용이죠. 대학 입시에 맞춘 암기식 시험에다가 성적 위주의 서열화가 문제입니다. 인권, 존엄, 생태, 평화 등 교육의 기본이 빠져 있다는 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고, 특히 대학 입시 중심의 모든 교육체제가 실질적인 그런 직업교육이라든가 기술기능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한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기 싫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하자 야당 국회의원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의 도발로 인한 충돌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북한의 도발이라고 말하기 싫어하는 국방부 장관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네요. 처음 답변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탓이겠지만 결국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말한 겁니다. 뭐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침몰된 거다, 천안함이, 그렇게 공식 입장으로 나와 있죠. 지금은 교착 상태로 빠져들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남북 군사 합의서까지 한반도 평화 국면을 이어가기, 그런 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까지 체결된 마당에 한반도 평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져야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남북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는 계속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고용지표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고용지표가 왜곡 넘어 눈속임으로 가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2만여 명으로 깜짝 증가했다. 30, 40대 취업자 수가 24만 명 넘게 줄었지만 60대 이상의 40만 명 이상이 급증하는 바람에 전체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눈속임으로, 눈가림으로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 정부가 비판하고 있네요. 통계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얘기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통계는 가공될 수 있고 통계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통계는 마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뭐 나타난 통계는 고용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보다는 고용의 질의 문제죠.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 관련해서 매일경신문 르노 삼성 노사 더 넣기 전에 생존을 위한 타협에 나서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사가 합심하지 않으면 결국 군산공장 폐쇄로 간 한국 GM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노사는 생존을 위해 타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GM을 예로 든 것을 보면 노조가 양보하라는 말이죠. 임금 삭감에 정려고 당하고 국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외국 투기자본에게 지원한 그런 입장을 지금 옹호하는 논리를 이 사설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사가 타협한다고 할 때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본은 그동안 필요한 만큼 이윤을 누리고 이윤을 획득하고 철수하거나 그 공장을 폐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겠다는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서로 양보하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사원교육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SK 유치한 미 조지아주 퀵스타트 프로그램 우리는 왜 못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해외 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뽑아 무료로 맞춤형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친기업 정책과 인센티브를 정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연수를 시키고 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국가가 하라는 겁니다. 개인 기업의 교육을, 신입사원 교육을 국가가 시키라,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토지 이용을 몇 년간 무상으로 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종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하나를 떼내서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국가가 다 부담한다면 이런 기업을 민간 기업에 맡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 국공유 기업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선거 한창 때 무죄 뻔한 사건 수사는 국기문란 범죄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지금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이 당선되는데 유리하도록 수사했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검찰과 경찰의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재수사를 통해서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직권 남용인지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